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PT 딱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시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건을 공략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도전할 때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파트 물건인데요. 왜냐면 아파트는 시세 조사도 쉽다 보니까 조금 더 입찰하기가 편리해지죠. 하지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시세 조사는 간편하지만 경쟁이 줄어드니까 수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경매에서 경쟁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빨간 글씨를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뭐야? 바로 탱크 옥션이나 여러 가지 옥션, 유료 옥션지를 살펴보다 보면 왼쪽 위에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물건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적혀지는데요. 가령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또는 대항력 포기 물건, 위반 건축물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아주 생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임금 채권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섣불리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임금 채권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권을 설정한 게 있다라는 뜻인데요. 가령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자신의 월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임금 채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으면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만큼은 특별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임금 채권자가 있을 때는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게 경매 물건에 있을 때 이제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예요. 왜? 이 임금 채권자가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잔금 납부를 하면 판사가 이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배당 절차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가 임금 채권자가 가장 먼저 받아가요. 왜? 다른 근저당권, 예를 들면 압류, 가압류 이렇게 등기상의 권리들보다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돈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받을 줄 알았더니 가장 먼저 세칙에서 가져가는 임금 채권이 있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1억이 들어있는 세입자분이 계신다 해볼게요. 이분이 분명 1등으로 다 받을 줄 알고 낙찰가를 2억 가까이를 쓴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을 다 받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임금 채권이 무려 3억이나 밀려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세입자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판사가 잠깐 여기 임금 채권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하면서 세치기로 먼저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에 낙찰 받았냐? 2억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 채권으로 이 3억을 다 가져가겠죠?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1억,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지를 않겠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입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바로 임금 채권이 붙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무서워서 못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 임금 채권을 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는 임금 채권은 무엇이냐? 바로 소유주가 살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때 이 말이 통하게 됩니다. 소유주가 살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때는요, 우리가 낙찰 잔금을 내고 나서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쌓여 있어도 실제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멸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낙찰자한테 다가오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임금 채권이 있는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되지만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주가 살 때는 임금 채권이 붙어 있을수록 오히려 해도 된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찰을 못하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인근 채권이 붙어있는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요 2025 타경의 512083입니다. 해당 물건은 인천광역시 괴양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1층에 있는 아파트네요. 자, 평수는 84.48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보다 낮죠. 자, 그러면 건물분 10%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매매 사업자에서 대형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정가는 2억 5,600인데요. 와, 최저가가 1억 2,540만 원, 거의 절반 50%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아파트의 감정가가 시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은 특징이 뭐다? 임금 채권자라고 빨간 글씨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은 도전을 못 하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말은 뭐냐? 이곳에 집주인이 산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살 때는 먼저 새 측에서 가져가는 임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말고 추가로 물어줄 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이 이상이 없는 물건인데 단순히 저 빨간 글씨 하나 때문에 입찰 경쟁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해당 물건의 현재 가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밑에 보니까 84.69제곱미터가 있고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84.48제곱미터네요. 자, 우리 이 네이버 부동산에는요, 여기 보면 평형대가 84제곱미터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씩 평형대가 달라요. 타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05제곱미터가 있고 10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해당 물건의 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109제곱미터로 가니까 지금 84.48제곱미터. 자, 밑에 가니까 실거래가 어머나 24년 11월 달에 한 건 이루어지고요. 현재 26년 7월인데 그 뒤로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와, 그러면 이게 거래가 안 되나 싶을 수 있겠죠. 이 물건은 1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빈약한 게 아니라 다른 평형대는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왜 이 타입은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있을까? 바로 그 비밀은요, 세대수에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지 정보를 눌러보면요, 세대수가 나오는데요. 해당 단지는 542세대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105제곱미터가 총 432세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542세대 중에 430세대니까 우리의 주력 평형대는 109제곱미터인데 이걸 클릭해보니까 전체 11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타입이 매물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물 그 세대수 자체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별로 거래가 안 이루어졌겠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 물건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매 물건도요,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지금 2층에 2억 2천 선에 나와 있고 2억 3천, 2억 4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1층이니까 저렴하게 한 2억 정도에 내놓는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니까요, 1층이니까 저렴하게 2억이 내놓으면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최저가가 무려 얼마? 1억 2,500이에요. 와, 아파트인데 시세가 2억짜리를 1억 2,500 정도까지 유찰이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 글씨 임금 채권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도전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경쟁률이 떨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은 1층이구나. 1층이면 잘 안 팔릴 것 같아 하면서 수요가 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의 면적의 시세 실거래를 보니까 거래도 잘 안 돼. 자, 이런 것들의 생각의 전환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 안 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싸게 낙찰받아서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의 시세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1억 2,540만 원이 최저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최저가에 낙찰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볼게요. 한 1억 4천?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자, 여기에 대출 80%가 나오니까
내 돈은 20%, 그리고 취등록세 1.1%,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하면 약 22%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해보니까 내 투자금은 3천만 원 정도면 되고요.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한다? 2억. 2억에 팔면 1억 4천에 낙찰받으니까 무려 얼마? 6천만 원의 차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정상적인 물건이었을 때 30명, 40명씩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약간의 스킬만 알아준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경매 시장이 더 넓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요, 아마 아파트 경매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정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물건을 검색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탱크옥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경매 검색에서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누르고요. 자, 밑으로 가면 특수조건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금채권이라고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임금채권을 클릭해서 검색해보면요, 무려 59건이 뜹니다. 자, 이게 전국의 임금채권이 신고된 아파트들인데요. 해당 물건에 지금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는 하면 안 되고 대항력이 없을 때는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하나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분명히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와, 소유주가 살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클릭해 봤더니 역시 임금 채권이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역시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네요. 그러면 이 물건도 도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물건은 2층인데 대형 평수네. 그러면 매매사업자 부가세 10%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해서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받아서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면 금방 단기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임금 채권이라는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건에서 두 건만 도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경매라는 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도전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어줄 때 여러분들 더 자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딱 쉬운 경매에서는요, 수업은 수업이지만 실제로 코칭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1대1로 모든 분들이 직접 입찰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낙찰을 모든 분들이 1대1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저희 졸업생 분들까지 포함하면요, 수강 기간 중 낙찰률은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수강 기간이 끝나도 저희가 계속해서 평생 멘토링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낙찰률은요, 전체 수강생 수 대비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거의 끝났죠.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낙찰을 받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1대1 밀착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말 물건으로 실전으로 입찰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딱 쉬운 경매 PT로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특강을 해드리니까 그때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여러분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